1월 9일 목요일 뉴스리듬 헤드라인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민생경제를 외치며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지만 최대 리스크인 내란숙의 피의자 윤석열 씨에 대해선 입장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권과 거리를 두면서 경제, 외교, 안보 등에만 집중하겠다는 의미입니다. 9일 국회 긴급 현안 질의엔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대통령실 22명의 증인이 모두 국회 운영위원회를 보이콧했습니다. 이에 운영위 야당 의원들은 8일 불참한 대통령실 참모진들을 고발하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국내 조선 빅3사가 지난해 연간 실적에서 동반 흑자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조선 3사의 동반 흑자 기록은 지난 2011년 이후 13년 만입니다. 최근 고병환성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으로 치킨업계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소비 심리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상황에서 AI의 확산 시기는 작년보다 한 달가량 빨라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리듬의 전현주입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 처리 과정에서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군사법원은 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이첩 보류를 명령했다고 보기 어렵고 상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민생경제를 외치며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대 리스크인 내란숙의 피의자 윤석열 씨에 대해선 말이 없는데요. 정치권과 거리를 두면서 경제, 외교, 안보 등에만 집중하겠다는 의미로 긴급 현안 질의엔 모르쇠 태도를 보였습니다. 유지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민생 경제를 외치며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내외 불확실성을 타개하겠다는 비장한 각오입니다. 그러나 최대 리스크인 내란숙의 피의자 윤석열 씨에 대해선 말이 없습니다. 정치권과 거리를 두면서 경제, 외교, 안보 등에만 집중하겠다는 건데 이는 궤변이나 다름없습니다. 국정의 모든 영역이 정치적 불확실성에 빨려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 대행은 정치 불개입 원칙을 내세우면서 쌍특검법엔 거부권을 행사했고 헌법 어디에도 없는 여야 합의를 내세워 헌법재판관 임명은 보류했습니다. 경호처를 지휘하지 않는 것도 법률적 근거가 아닌 정치적 이유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면서 책임은 회피하고 사실상 내란 방탄을 자행하고 있는 겁니다. 9일 열리는 국회 긴급 현안 질의엔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뉴스토마토 유지용입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대통령실 22명의 증인이 모두 국회 운영위원회를 보이콧했습니다. 이들은 수사 중인 사안 그리고 비상상황 대기라는 등의 불참 사유를 밝혔는데요. 결국 운영위 야당 의원들은 불참한 대통령실 참모진들을 고발하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차철우 기자입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22명의 증인이 모두 운영위원회를 보이콧했습니다. 이들은 수사 중인 사안, 비상상황 대기라는 등의 불참 사유를 밝혔는데요. 결국 운영위원회 야당 의원들은 8일 불참한 대통령실 참모진들을 고발하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불참한 참모진들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정 비서실장 등은 현안 질의의 내용이 수사 중인 사안에 해당하기 때문에 불참하겠다고 사유를 밝혔습니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은 국가안보 및 외교 공백의 우려 등의 이유로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했습니다.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 등은 경호 업무 때문을 이유로 들며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한편 이날 열린 운영위에는 국민의힘도 함께 불참했습니다. 뉴스토마토 차철우입니다. 국내 정치 불안에 미국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까지 겹치면서 실물 경제 대내외 불확실성이 최정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무역위원회를 확대 개편한다는 신년 계획을 내놨는데요. 다만 국내 산업의 어려움이 이미 심화된 만큼 뒷북 조치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영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5년 경제 1분야 주요 현안 해법회의에서 올해 창설 38년째를 맞는 무역위원회를 확대 개편한다고 밝혔습니다. 덤핑 조사기법 고도화, 우회 덤핑 방지제도 시행 등 무역 구제 역량을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최근 덤핑이나 불공정 무역 관련 이슈가 크게 증가하면서 현재 무역위원회 인력 규모로는 감당이 어려워서입니다. 당장 오는 20일 트럼프 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어 무역위원회 확대 개편은 뒤늦은 감이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서둘러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한다는 입장입니다. 한국산 제품의 미국 수출 금지에 대해 무역위원회가 발빠르게 대응을 할 수도 있습니다. 상황들을 이제 준비를 해야 되죠. 그러려면 결국은 미국의 어떤 움직임을 이제 예의주시하고 있어야 돼요, 사실은. 뉴스토마토 윤영혜입니다. 국내 건설 기업의 해외 건설 누적 수주액이 1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1965년 첫 해외 수주 이후 59년 만에 이룬 쾌거지만 업계의 표정이 밝지만은 않습니다. 여전히 변수가 많은 중동 시장 의존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송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 건설기업의 해외 건설 누적 수주액이 1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59년 만에 이룬 쾌거지만 높은 중동 의존도와 국내외 정세 불안으로 건설업계의 표정이 밝지만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해외 건설 누적 수주액은 지난해 12월 1조 달러, 우리 돈 약 1,468조 원을 넘겼습니다. 당초 목표치로 잡았던 연간 수주액 400억 달러 달성에는 실패했습니다. 다만 2015년 461억 달러 수주 이후 9년 만에 가장 높은 연간 수주액을 달성했습니다. 중동 지역 수주 비중이 높았습니다. 해외건설협회에 따르면 중동 지역 건설 수주는 지난해 46%를 차지했습니다. 유가 안정으로 중동 국가 발주 비중이 높아진 탓입니다. 다만 중동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중동 지역 특유의 정치, 종교적 리스크 등을 고려하면 시장 다각화는 K건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가장 큰 파일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이 어디냐면 EU거든요. 북미 시장도 상당히 크고요. 우리가 시장 다각화라고 할 때는 오랜 기간 동안 저변을 확대했던 중동 아시아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시장들을 다 보는 게 맞고요. 한편 올해 해외 건설 수주 시장 환경은 녹록지 않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탄핵 정국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등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 때문인데요. 여기에 환율 급등 등 글로벌 금융 환경도 고려 요소입니다. 뉴스토마토 송정은입니다. 국내 조선 빅3가 지난해 연간 실적에서 동반 흑자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특히 지난 3년간 홀로 적자를 냈던 한화오션이 드디어 흑자 대열에 합류할 예정인데요. 조선 3사의 동반 흑자 기록은 지난 2011년 이후 13년 만입니다. 자세한 내용 이승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대형 조선사들이 지난해 연간 실적에서 동반 흑자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특히 지난 3년간 홀로 적자를 냈던 하나오션이 드디어 흑자 대열에 합류할 예정입니다. 조선 3사의 동반 흑자 기록은 지난 2011년 이후 13년 만입니다. 8일 FN가이드에 따르면 HD 한국조선해양의 작년 연간 실적 추정치는 영업이익 1조 4,248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405% 오른 수치입니다. 삼성중공업의 작년 연간 실적 추정치는 영업이익 4,746억 원으로 예측됐습니다. 전년 대비 103% 오른 규모입니다. 하나오션의 영업이익도 1,598억 원으로 추정됐습니다. 전년 영업손실 1,965억 원 대비 흑자 전환입니다. 이로써 하나오션은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 동안 계속된 적자고리를 끊게 될 전망입니다. 뉴스토마토 이승재입니다. 전기차 캐즘 현상 장기화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올해 국내 배터리 업계가 이중고를 겪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간 양적 성장에만 주력한 배터리 업계는 질적 성장, 기술력 확보, 포트폴리오 다변화 등 혁신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보도에 표진수 기자입니다. 국내 배터리 업계가 전기차 캐즘과 트럼프 2기 등의 악재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배터리 업계의 주 수익원인 전기차 배터리 공급이 캐즘을 겪으며 국내 배터리 업계의 점유율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차기 정부가 전기차 지원 정책도 대폭 축소할 가능성이 유력하면서 배터리 업계에서 대응책 마련에 분주합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질적 성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엔솔 2.0의 기반을 다지는 해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는 기술이 희망이다라는 기조 아래 기술 개발에 나섰고 SK온은 포트폴리오 다변화 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방법으로 국내 배터리 3사가 이중고 극복에 나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표진수입니다. 오는 23일 임시주총을 앞두고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이 여론전 가열 양상으로 번지며 격화하고 있습니다. 주총 안건으로 올라올 집중 투표제의 경우 향후 의결권 지분 경쟁에서 주요 변수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소액주주를 끌어들이기 위한 양측의 기싸움이 치열해지고 있는 건데요. 다만 시시각각 터져나오는 대내외 이슈도 또 하나의 변수로 향후 판세에 이목이 쏠립니다. 배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이 임시주총을 앞두고 여론전 가열 양상으로 번지며 격화하고 있습니다. 주총 안건으로 올라올 집중투표제의 경우 향후 의결권 지분 경쟁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수 있기에 소액주주를 끌어들이기 위한 양측의 기싸움이 치열해지고 있는 겁니다. 고려아연과 MBK 영풍 측은 집중투표제 도입 여부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요. 양측 모두 지분이 절반을 넘기지 못하고 있는 만큼 소액주주를 끌어들이기 위한 비방전도 불사하고 있습니다. 양측은 임원 보수액, 환경오염 문제 등을 놓고 여론전을 펼치며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시시각각 터져나오는 이슈도 변수인데요. MBK 영풍 측이 제기한 의안상정금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한 법원 판단 또한 경영권 분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우호 지분이라든지 또 소액주주 이들의 어떤 그 지지를 얻기 위한 앞으로의 그 며칠 동안의 양측의 다양한 어떤 노력이 있을 것이고. 뉴스토마토 배덕훈입니다. 한솔재즈가 올해 경영 전략으로 내실 경영을 통한 수익성 개선에 나섭니다. 저가 위주의 중국산 제품과 차별화된 친환경, 재활용 제품을 개발해 연간 실적이 작년 대비 60% 늘어날 전망입니다. 한편 1,200억 원대 현금을 확보한 위닉스는 파라타 항공의 본격적인 투자에 나설 것으로 보여 항공업을 새로운 수익원으로 선택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신대성 기자가 연속으로 전해드립니다. 한솔재즈가 올해 경영 전략으로 내실 경영을 내세워 수익성 개선에 나섭니다. 글로벌 경쟁 심화와 불확실한 시장 환경 속에서도 저가 위주의 중국산 제품과 차별화된 친환경 재활용 제품을 개발해 업계에서 ESG 트렌드를 선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시장에서는 올해 한솔재즈 연간 실적이 작년 대비 60% 늘어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다만 글로벌 경쟁사들의 재지 저가 공세는 부담 요인인데요. 중국과 유럽의 저가 제품으로 인해 판매 단가 하락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한솔재즈의 사업 다각화와 수익성 개선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한솔재즈는 프로테고, 테라바스 등 제품 포트폴리오 강화와 수출 확대를 통해 친환경 사업을 선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스토마토 신대성입니다. 위닉스가 1,200억 원의 현금을 확보하면서 파라타 항공에 본격적인 투자를 단행할 가능성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파라타 항공이 운항 증명 재발급, 운영 자금 등의 추가적인 재무 지원이 필요한 가운데 위닉스가 최근 미국 부동산과 시흥 공장을 연속으로 매각했기 때문입니다. 위닉스는 본업인 가전 사업에서 부진하면서 새로운 수익 창출원으로 항공업을 선택했던 분석이 나오는데요. 파라타 항공을 통해 LCC 시장 틈새를 노릴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최근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사고로 인해 LCC 1위 제주항공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어 파라타 항공을 비롯한 다른 LCC들에겐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항공업의 초기 투자 비용과 시장 진입 장벽이 높은 만큼 단기간 내 수익을 창출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뉴스토마토 신대성입니다. 지난해 한국산업은행 퇴사자가 전년 대비 41% 감소했습니다. 산업은행은 강석훈 회장 취임 이후 본점 부산 이전이 추진되면서 20, 30대 젊은 층을 중심으로 줄퇴사가 이어졌는데요. 작년 총선 이후 부산행 가능성이 크게 낮아지자 퇴사율도 함께 감소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한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한국산업은행 퇴사자가 급감한 이유로 낮아진 부산 이전 가능성이 지목됩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2024년 산업은행 자발적 퇴사자는 총 51명으로 전년 대비 41.4% 줄었습니다. 지난해 22대 총선에서 야당인 민주당이 압승을 거두며
부산행 가능성이 크게 낮아지자 퇴사율도 함께 감소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강석훈 사는회장이 취임한 2022년부터 퇴사자는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강 회장이 국정과제를 명분으로 사는 부산 이전을 추진하자 직원들이 사는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20, 30대 젊은 직원들의 퇴사가 급증했습니다. 20대 중반에서 40대 초반 직원들로 구성된 사는 4, 5급 실무진 퇴사자는 2022년과 2023년에만 총 115명에 달합니다. 사는 노조는 2023년까진 부산 이전을 이유로 퇴사한 직원이 많았지만 작년 퇴사자들은 회사 문화, 급여 등을 이유로 꼽은 퇴사자가 많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뉴스토마토 김한결입니다.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이 과연 3월 1일에 정상적으로 출시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동안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의 현재 사업 운영자인 비즈플레이와 후속 사업자인 한국조폐공사는 3월 1일 정상 운영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여왔는데요. 이관을 위해 오는 11일부터 일부 기능이 멈추면서 이제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 안정적 운영의 책임은 조폐공사로 넘어갔습니다. 변소인 기자입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의 일부 기능이 곧 중단됩니다.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의 선물하기, 기업 구매 기능은 내일 모레, 즉 10일까지만 이용할 수 있는데요. 현재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을 운영하고 있는 비즈플레이가 후속 사업자인 한국조폐공사의 사업을 이관하면서 정보 고지 등의 이유로 공백이 생기게 된 겁니다. 따라서 오는 11일부터는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 선물하기와 기업 구매가 막히는데요. 온누리 상품권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은 카드형 온누리 상품권 사용을 독려해 모바일에서 기능이 중단되더라도 카드형에서 선물하기, 기업 구매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비즈플레이 측은 당초 계획대로 조폐공사가 1월 1일 사업을 시작했다면 설 명절을 앞두고 주요 기능이 중단되는 불상사를 겪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오는 3월 1일 조폐공사는 온누리 상품권 통합 플랫폼을 선보일 예정인데요. 비즈플레이 측은 조폐공사의 준비 부족으로 3월 1일 정상 운영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모바일형이 훨씬 복잡한 난도를 띠기 때문에 수많은 테스트가 필요한데 조폐공사는 아직 많은 테스트를 하지 않았고 여러 테스트를 하기에 시간도 촉박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반면 조폐공사 측은 플랫폼 개발이 완료돼 서비스 연계 및 통합 테스트가 진행 중이며 3월 1일 정상 개시가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조폐공사는 오는 2월 비공개 베타 테스트를 통해 최종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소진공 측은 이관 작업 관련 의견 차이와 이관 데이터 검증 중 오류 발생으로 일부 일정이 지연됐으나 소진공의 중재 노력을 통해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비즈플레이 플랫폼 설계도에 대해 정보 유출 시 조폐공사가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담은 확약서를 지난 7일 받은 비즈플레이 측은 더 이상 온누리 상품권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의 명분은 3월 1일이 돼서야 정해질 전망입니다. 뉴스토마토 변소인입니다. TV 홈쇼핑 업계가 빠른 배송 서비스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프로세스 구축에 잇따라 나서고 있습니다. 유일무이 배송 경쟁력을 내세워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물류 지원 확대에도 나서며 배송 서비스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지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TV 홈쇼핑 업계가 빠른 배송 서비스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프로세스 구축에 잇따라 나서고 있습니다. 유일무이 배송 경쟁력으로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물류 지원 확대에도 나서며 배송 서비스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NS 홈쇼핑은 최근 약속 배송 서비스 도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고 앞서 GS샵도 휴일 배송을 도입했는데 휴일 배송 론칭 이후 약 6주간 패션 방송의 주문 및 구매 확정 비율이 5%가량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CJ 온스타일은 지난해 12월부터 새벽에 오늘 서비스를 신규 도입했으며 롯데 홈쇼핑은 전일 야간 방송부터 당일 오전 9시 방송까지 주문한 고객에게 당일 배송해주는 따박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업체 간 경쟁뿐만 아니라 업태 간 경쟁이 치열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업태 간 경쟁, 다른 경쟁 업태에서 빠른 배송 서비스를 다 제공한다면 TV 홈쇼핑도 최소한은 해야 되겠다. 최소한의 서비스로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TV 홈쇼핑 업계의 배송 서비스 고도화 구축 및 물류 권역 추가 확대를 위한 움직임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뉴스토마토 이지입니다.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후계 구도를 염두에 둔 경영 승계 밑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주요 대기업들이 오너 2, 3세를 내세워 제약 바이오 사업 확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건데요. 제약 바이오 업계 세대 교체가 본격화하고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혜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후계자를 염두한 경영 승계 밑작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장한 종군당그룹 회장 장남 이주원 이사는 이사부로 승진한 지 4년 만에 정식 이사로 승진했습니다. 여기에 이주원 이사가 최대 주주로 있는 벨 SM은 최근 지주사인 종군당 홀딩스 지분을 잇따라 매입했습니다. 이는 이주원 이사의 지배구조 장악력을 높이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주원 이사는 이장한 회장의 세 자녀 중 유일하게 종군당에 재직하고 있어 사실상 후계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조영식 바이오노트 의장도 후계자인 장녀 조혜임 전무이사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공시에 따르면 조영식 의장은 조혜임 전무에게 1,000만 주를 증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의장의 지분 증여는 2023년에 이은 두 번째로 후계자로 지목받고 있는 조혜임 전무의 승계 작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뉴스토마토 이현입니다. 최근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으로 치킨업계에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AI가 발생하면 산란계 농장 닭의 대량 살처분이 이뤄지고 이로 인한 닭고기 가격의 상방 압력이 커지기 마련인데요. 문제는 연초부터 소비 심리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분위기인데 AI의 확산 시기는 작년보다 한 달가량 빨라졌습니다. 보도에 김충범 기자입니다. 최근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 확산으로 치킨업계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축산물 품질평가원 축산유통정보에 따르면 이달 6일 기준 국내산 육개의 1kg당 가격은 5,754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불과 10여일 전인 지난해 12월 29일 5,423원과 비교해 6.1% 상승한 수치입니다. AI가 발생하면 산란계 농장 닭의 대량 살처분이 이뤄지고 이로 인한 닭고기 가격의 상방 압력이 커지기 마련인데요. 문제는 연초부터 소비 심리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분위기인데 AI의 확산 시기는 작년보다 한 달가량 빨라졌다는 점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사이클릭한 거니까 한번 유행하면 빨리 그걸 차단하면은 지금까지 계속 있어 왔던 일이잖아요. AI 발생을 더 이상 돌발 변수로 간주하지 않고 업계가 대비책 마련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나옵니다. 뉴스토마토 김총원입니다. 엔비디아는 7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IT 전자전시회 CES 2025에서 한국 게임사 크래프톤과 위메이드와 함께 준비해온 인공지능 기술을 소개했습니다. AI 기술은 한국 게임 산업에 새로운 기회를 줄 전망입니다. 이범종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엔비디아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5에서 한국 게임사 크래프톤 위메이드와 함께 준비해온 인공지능 기술을 소개했습니다. 크래프톤은 3월 앞서 해보기판으로 출시할 인생 시뮬레이션 인조2에 함께 플레이할 수 있는 캐릭터라는 뜻을 가진 CPC를 도입했는데요. 지금까지는 사람이 정해준 대사와 행동만 출력했던 캐릭터가 배고픈 사람에게 빵을 사주는 식으로 사람처럼 동정심을 느끼고 자율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크래프톤은 인조2에 CPC 기술을 실험 기능으로 넣는 걸 목표로 앞서 해보기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메이드 넥스트가 개발 중인 MMORPG 미르5에도 AI 기술이 적용되는데요. 위메이드가 이번에 공개한 보스 아스테리오는 게이머의 행동을 학습하고 전투를 거듭할수록 더 정교하게 공격해 기존의 공략으로 깰 수 없는 재미를 줄 전망입니다. 위메이드는 NPC와 환경 변화 등 다양한 게임 요소에 AI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이범종입니다. 올겨울 들어 가장 강한 한파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도 체감온도가 영하 20도를 밑돌고 있는데요. 오후에도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을 나타내는 등 종일 한겨울 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주말 아침까지도 한파가 계속되는 만큼 한랭 질환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 9일 목요일 뉴스리듬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아이 재단에서 뜻을 함께할 정기 후원자분들을 기다립니다.
우리 아이 재단은 한반도 어린이를 위한 재단입니다. 배고픈 어린이들에게 영양 가득한 국수를 보내고 영유아 자폐 조기검사 지원, 베이비박스의 이유식 정기 배달, 중증장애 및 취약 아동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손길을 이어주는 분들께 우리 아이 팔찌와 감사 선물을 드립니다.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어린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기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후원 문의 02-2128-3344, 2128-3344